저희 하안동에 네. 지금 자가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자택이고요. 자가고, 네. 그 다음에 그 다자녀인데, 이거를 팔고, 청약을 넣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지금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30년이 넘어서 혹시 재개발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떤 게 더 나을지 고민이 있어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재개발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지금 거주하시고 계신 곳이 아파트인 것 같은데 광명 네. 하안동에 어디 좀 거주하고 계세요? 지금 하안주공 2단지 쪽에 거주하고 주공 있습니다. 2단지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다자녀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매도하고 무주택 상황으로 좀 청약을 노려볼까 아니면 네. 앞으로의 좀 재개발 호재까지 보면서 기다릴까 이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한 방안인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가 재건축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게요. 네. 재건축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 말은 이게 국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네. A라는 땅이 있어요. 네. 이만한 땅 위에 현재 요만한 건물이 지어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낡아서 30년이 지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는 왔어. 시기적으로 법적인 시기로. 네. 그래서 얘를 부숴버리고 새롭게 지으면은 종전에 건물이 요만큼밖에 건물을 못 지었는데 이만큼을 더 지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이건 매도가 가능하잖아요. 네. 팔아서 이 내 건물의 이익을 취득할 수가 있죠. 네. 이런 경우에는 서로서로 이렇게 해서 팔아서 우리가 새집 갖고 가면서 돈을 벌고 싶겠죠.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죠? 네. 그래서 이 재건축이라는 거는 주민들의 사업이에요. 그러면 네. 재건축을 하자. 서로서로 하자. 재건축 진행하자. 이렇게 주민들 뜻이 모아질 것이에요. 왜? 하면은 돈이 되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만한 땅 위에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재건축을 했더니 요만큼 더 늘어나는 게. 그럼 이거 가지고는 이건 뭐 사업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네. 그러면 이만큼 해당되는 비용을 주민들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돈 없는 사람이라든가 뭐 한 사람들은 여기에 더 살기 위해서 새롭게 집을 지으면은 여기서 4억이니 6억이니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면은 쉽게 하자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2번 같은 경우를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 소위 말해서 사업성이 없다. 곧 돈벌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1번은 사업성이 있다. 돈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1번 같은 경우는 30년이 지나면은 서로 하자 의견이 뭐 축축축 가는데 2번 같은 경우는 30년, 40년이 지나도 하자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반대할 게 많으니까. 돈을 다 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를 구입을 할 때는 1번 같은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네. 그래서 1번 같은 아파트가 30년 가까이 되면 더 비싼 거예요. 2번 같은 아파트보다. 근데 이 아파트는 현재 주변으로 보더라도 가격대가 주변에 비해서도 가격이 저렴해요. 그렇죠? 네네. 왜 저렴하냐? 2번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그러니까 재건축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다 이 뜻이에요. 재건축을 딱히 기대한다기보다는 아니 아무래도 그러니까 네. 제 얘기가 그러니까 네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 이 말은 장기적으로 이 물건이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을 만큼의 어떤 미래 가치가 있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자 이렇게 결론 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장기적의 보유 가치가 재건축을 봐야 되는 거거든 얘는. 네. 재건축 이외에 볼 거는 특별한 게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것이 볼 게 없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곧 여기는 우선 거주하는 거는 몰라도 투자 물건으로서 장기 보유 의미는 별로 없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가 제 의견이고 두 네. 번째는 이걸 매도하고 청약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어떤 문제냐면은 청약은 본인이 이제 다자녀니까 가점제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이게
그 특별 대상일 수도 있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점수도 환산을 해보고 기타 등등 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당첨될 확률이 높다. 예를 들어. 그거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무조건 청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청약이 우리가 3기 신도시가 눈앞에 와 있잖아요. 네. 그 3기 신도시 안에 좋은 지역 쪽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얼마의 분양을 받든 그거는 무조건 마진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거는. 네. 그 논리가. 고로 청약 가능성, 그러니까 당첨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런 거는 뭐 청약을 대상으로 목표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네. 시청자분님 스스로가 좀 더 공부를 해보시고 나는 청약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 그렇다면 이거는 매도하고 청약 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 전략이에요. 네. 되셨죠? 네. 그래서 최종 결론은 이거는 매도를 하길 원하고 매도 후에 청약 더하기 오피스텔 투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세요. 오피스텔 투자는 하셔도 청약이 돼요. 네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거기까지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